안녕하세요 달보기 여러분. 비대면 신규 프로그램 내 마음 두드림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내 마음 두드림 프로그램의 주제는 불면증 수면치료에 관한 것인데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통해 수면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앞서 프로그램 OT를 통해 안내 및 회기별 세부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비대면 프로그램 불면증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는 대상군은 첫 번째로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수면장애가 생기기 전에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해 수면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건강고문도 시청할 수 있는 해당 사항이 됩니다. 으로 본 교육의 취지는 수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수면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시청 회원분들의 더욱 효과적인 수면 관리를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동영상은 매주 월요일마다 한 개씩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 각 회기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1회기는 오늘 해당하는 주제인데요. 전체 8회기에 대한 주제를 안내하고 첫 번째 시간으로 수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주기 리듬과 수면 불면증의 개념과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회기는 불면증의 약물 치료,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면증의 약으로 벤조디아제핀, 비벤조디아제핀 계열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떤 약이 있는지 약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회기는 불면증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약물적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점진적 근육이완법, 자극조절요법, 수면 제한 등을 알아보고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기는 나에게 맞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점검하기입니다. 여러 가지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 있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장 치료 방법, 상기도 양압술, 생활습관 치료 방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면 일기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기는 정상적인 수면 기준 및 습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의 단계를 파악하고 수면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면의 행동 규칙 6가지를 적용하고 수면 일기장을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회기는 수면 일기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일기 예시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기는 이한요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숙면 시간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횡격막 호흡법 및 자율훈련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8회기는 마무리 시간입니다. 자가 평가 및 수능도 점검을 통해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수면 양상과 효율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극 통제요법 실천 자가 채점 반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주기 리듬과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은 주변을 인지할 수 없고 자극에 무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 포유동물, 물고기 등의 동물도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동물마다 잠의 세부적인 형태는 달라지기도 하지만 수면에 취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동물이 잠을 잔다는 것은 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역할은 피로회복, 에너지 보존, 면역력 증강, 체온 조절,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신경세포 성숙과 기능 유지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 형성의 역할을 하며 감정 조절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수면 건강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바쁘고 경쟁이 치열한 삶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수면이 부족해집니다. 그러한 영향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부족의 영향은 피곤하거나 주간 졸림, 식욕 및 체중 증가, 면역력 감소, 기억력 및 집중력 감소, 감정 기복 악화 등이 있습니다. 수면 건강이 악화되는 전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장 생활을 할 경우 업무로 인한 건강한 수면 기회의 박탈, 가정, 학교 및 직장의 스트레스 또한 술, 담배, 커피 등의 물질 사용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나는 몇 시간을 자야 정상적인 수면 습관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에 대한 답은 필요한 수면 요구량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수면 시간은 없으며 최소한 얼마는 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화가 수면에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좀 더 옅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수면의 변화는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를 다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주기 리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며 소화나 체온, 수면 패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쯤 보통 사람의 체온이 가장 낮게 내려가고 아침이 되면서 서서히 상승하여 오후 3시경에 가장 높은 체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체 시계는 근무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함께 작용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면 각성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빛, 활동 등과 같은 여러 외부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는 자고 일어나는 일주기 리듬에 문제가 생기는 수면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잠이 오지 못한다거나 새벽에 깨는 경우 불면증이나 주간 졸림증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면 장애를 일컫는 것입니다. 뒤처진 수면 위상형, 앞당겨진 수면 위상형이라고 하며 뒤처진 수면 위상형, 늦게까지 게임이나 TV를 보는 등 전자기기의 밝은 빛에 오래 노출되어 뇌가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문제이므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 등을 보지 말고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치료는 아침에 밝은 빛을 노출시키고 반대로 저녁에 어둡게 하여 일주기 리듬이 앞당겨지도록 조정하는 치료법입니다. 태양광에 가까운 빛을 내는 특수한 램프를 이용해 생체 시계를 다시 세팅하는 치료법으로 뇌가 이를 인식하면서 수면 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면증의 개념 및 치료 방법입니다. 불면증은 잠에 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또는 깊이 못 자는 병을 의미합니다. 성인의 3명 중 1명 이상이 불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며 성인의 10%에서 15%는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활에는 피로함과 무기력함 악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그리고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첫 번째로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동반된 질환의 영향, 예를 들어 수면장애로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기타 내과적 질환 및 약물 등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불면 증상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시적인 불면 증상은 곧 호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되는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고통받습니다. 어째서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것일까요? 다음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행 요인이란 수면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걱정이 많거나 불면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와 수면 리듬이 다른 경우 등이 모든 선행 요인입니다. 이러한 선행 요인의 유발 요인이 겹쳐지면 불면 증상이 발생되고 이때 유발 요인이란 질병, 사별 등의 급성 스트레스, 출산 및 교대 근무 등의 생활의 변화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불면 증상은 지속 요인에 의해 만성화가 되는데요. 지속 요인은 바로 수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들과 걱정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일시적으로 생길 수 없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불면에서 지속 요인, 즉 잠과 불면증에 대한 오해, 건강하지 않는 수면 습관, 그리고 불면증에 대한 걱정 등 숙면을 방해하는 여러 생각과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DSM-5에서는 불면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것을 같이 읽어보고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A의 경우입니다. 수면의 양이나 질의 현저한 불만족감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과 연관됩니다. 1번 수면 개시의 어려움, 2번 수면 유지의 어려움으로 자주 깨거나
깬 뒤에 다시 잠들기 어려운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3번, 일은 아침 각성하여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B는 수면 교란이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학업적, 행동적 또는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C는 수면 문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D는 수면 문제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다음으로 E는 수면 문제는 적절한 수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합니다. F. 불면증이 다른 수면, 각성장애, 예를 들어서 기면증, 호흡 관련 수면장애, 각성장애, 사건 수면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이러한 장애들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G는 불면증은 물질, 예를 들어서 남용 약물이나 치료 약물을 말합니다. 물질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은 아니며 H. 공존하는 정신질환과 의학적 상태가 현저한 불면증 호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읽은 후 나에게 해당하는 증상을 체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는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나 의사가 빠른 호전을 위해 수면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약의 부작용도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약물적 치료는 효과가 약물 치료와 동등하거나 우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남용 또는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부작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넘어지거나 선망 증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일부 약의 경우 내성이 생기는 문제도 있으며 약물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을 유발합니다. 이는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의하여 4주 이내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1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면서 4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수면과 관련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수면 관련 증상으로 궁금했던 점은, 세 번째로 내 수면 상태를 평가해 봅시다. 네 번째로 내가 가진 수면과 관련된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4가지 질문 답변을 생각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불면증의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불면증의 대표 약물로 벤조디아제핀과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개선됐으면 좋겠는 사항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